정말로 안타깝습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결국 구속이 됐네요. 유창훈 판사의 심리로 진행이 됐었는데 이 유창훈 판사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을 한번 기각시켰던 판사입니다. 그래서 부담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이번에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 또 기각을 시키게 된다면은 특수검찰로부터 받는 압박이 상당할 것 같을 것 같아요, 보니까. 더군다나 부장검사들이 쭉 와서 지켜보고 있다고 하잖아요. 검사들 서너 명이 와서 쭉 지켜본다고 하잖아요. 한번 지켜보고 있는 거죠. 너 어떻게 판정하는지 한번 보겠다 이거죠. 사사지 털릴 수도 있다라는 그런 압박감이 들지 않을까요? 극악무도한 이 윤석열과 한동훈 이 검찰 독재들이 하는 짓거리들을 판사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어떻게 비열하게 사람들을 압박하고 사람들을 숨통이 막혀 죽게 하는지를 쭉 지켜보고 있잖아요. 얼마나 무서웠을 것 같아요, 판사도. 결국에는 영장이 발부됐죠. 그것은 이제 손모가지를 비튼다, 팔뚝을 비튼다, 목을 비튼다 그러는 거예요. 결국 판사를 비틀어서 영장이 발부되게 한 거죠. 송영길 대표는 좀 억울한 면이 좀 많이 있어요. 억울한 면이 많이 있죠. 처음에는 돈봉투 살포 의혹 때문에 파리에서 유학 중이고 교수 중이었던 송영길 전 대표를 급하게 막 불러들였어요. 여론은. 불러들여서 당장이라도 구속시킬 듯이 그렇게 난리를 치더니 한 8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잖아요. 검찰에서. 수사를 해보니까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야. 돈봉투 살포 의혹에 대해서 송영길이 관여됐다라는 증거가 하나도 안 나왔어요. 하나도 안 나오니까 결국에 별건 수사를 합니다. 그래서 송영길 대표가 설립했던 먹고 사는 문제 재단법인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를 탈탈 텁니다. 탈탈 털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연구소는 돈이 있어야 연구를 하고 인건비도 지출하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딱 걸리는 거죠.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탈탈 터니까 결국에 이제 후원자들 다 잡아 족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후원 받은 총 금액이 얼마냐? 8억 원이라요. 8억 원. 최근 몇 년 사이에 8억을 후원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 중에 7억 6천만 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그리고 나머지 4천만 원은 뇌물이다. 이렇게 이제 만드는 거예요. 뇌물과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 이렇게 만드는 거죠. 재단법인을 갖고 턴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걸릴 사람 있나요? 모든 정치인들, 유력한 정치인들, 전직 총리들 다 재단법인 하나씩 다 만들고 있잖아요. 그리고 본인의 그 정치 활동을 서포팅하는 그런 조직들 다 가지고 있다고요. 그럼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다 수사를 해야 되는 거죠. 송 대표만 가지고 후원받은 거 재단법인이 후원받은 걸 가지고 그것을 뇌물이다, 정치자금법 위반이다라고 하는 것이 웃긴 거잖아요. 그거 어디서 많이 봤죠? 조국 전 장관 때도 그랬죠. 딸이 장학금 받았는데 그게 김영란법 위반이래요.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이라는 거야.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검찰이 무리하게 막 공격하는 거죠. 편면적 한쪽에만 야당 쪽에만 법의 칼날을 갖다 들이대는 거죠. 재단에 자르는 거. 좀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억울한 면이 있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봐서는 유창훈 판사의 비틀었다 이거죠. 목과 팔뚝을 아예 비틀어가지고 그런 심한 압박감 속에서 판정을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좀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희생양이죠. 그 이면에는 제가 봐서는 이거예요. 송영길 대표가 그냥 한 7, 8개월 동안 줄기차게 윤석열, 한동훈 독재 검찰과 지금 각을 세우면서 싸웠잖아요. 민주당 대표까지 하신 거물이잖아요. 근데 이분의 연설을 제가 이제 많이 들어봤는데 정말로 해박하시고 아주 똑똑해요. 그리고 바른 정치인이에요. 정치를 몇 년을 했는데 한 20년 넘게 했는데 변호사도 하시고 연세대학교 총학생회장 출신입니다. 아주 똑똑하신 분이에요. 평소에 공부하고 연구 계속 하시는 분이에요. 정말로 이 해박하신 분인데 이렇게 전투력 있게 싸우시는 분을 제가 못 봤어요. 연설도 잘하고 이게 논리가 확연하게 딱 서 있는 거야. 송영길 대표는. 그래서 저는 장래가 아주 촉망된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차기든 차차기든 자기든 대통령 후보감으로도 전혀 손색이 없다라는 그런 생각까지 해봤는데 결국에는 한동훈, 윤석열 검찰에서 이제 쳐나가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은 한동훈과 윤석열의 기본적인 전략이 이거예요. 야당의 유력한 정치인들 쳐내겠다는 거예요. 수사를 통해서 아예 그냥 어떤 얼굴에 주홍 글씨를 받겠다라는 거예요. 저는 비리 정치인, 죄 지은 자, 죄인 이런 이미지를 확 심겠다는 거죠. 그래서 야당의 지금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인 조국도 마찬가지고 송영길, 이재명 대표는 당연한 거고 3명을 지금 집중적으로 치고 쳐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한동훈의 대항마를 완전히 없애겠다라는 그런 전략인 거예요. 한동훈은 지금 차기 여권에 윤석열의 아바타 지금 후계자로 지금 키우고 있잖아요. 대통령 후보로 키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무도 못 믿는 거야. 지금 한동훈만 믿고 가는 거죠. 윤석열은. 그래서 이제 하겠다라는 건데 야당에 정말로 비열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해서 정치를 하겠다는 걸 수사를 통해서 야당 전 대표들을 구속을 통해서 정치자금법으로 올가매 가지고 어떤 주홍 글씨를 얼굴에 씌우게 해가지고 비리 이미지, 뇌물 이미지를 확 씌워가지고 국민적 반감을 일으켜서 상대적으로 한동훈을 돋보이게 하고 국힘당을 돋보이게 해서 다음 총선과 대선을 어떻게 잘 치러보겠다라는 그런 전략인 거죠. 그리고 송영길 대표가 이번에 이제 구속이 됐잖아요. 구속을 통해서 이 돈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된 민주당 의원들이 20-30명이에요. 20-30명. 그래서 얘네들 하나하나 소환하겠다는 거잖아요. 윤관석 의원이 지금 구속이 돼 있고 지금 돈봉투를 100만 원짜리 돈봉투 50개를 받았다라는 거야. 50개를 받아서 나눠줬다라는 거야. 민주당 의원들한테. 받은 사람은 안 받았다라고 하고 지금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죠. 이정근 사무부총장을 통해서 전달을 받아서 했다라는 그런 시나리오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민주당 의원들을 줄줄이 소환할 겁니다. 이게 지금 한동훈의 전략이잖아요. 송영길이 전 대표가 구속이 됐기 때문에 줄줄이 소환할 가능성이 커요. 이번에 영장심사의 내용 중에 그것도 있어요. 일정 부분 관여한 혐의도 있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영장 발부에 일정 부분 관여한 혐의다 있다. 그럼 명확하지 않죠. 했다는 거야. 도대체 안 했다는 거야. 일정 부분 관여한 혐의가 있다.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야. 그래서 일정 부분 한동훈의 전략이 좀 먹히기도 해요. 보니까 20-30명을 줄줄이 소환하겠죠. 내년도 4월 10일 국회의원 총선거가 끝날 때까지 줄줄이 소환하게 해서 민주당은 비리 이미지, 돈봉투 이미지 이렇게 이제 씌워버리려는 거죠. 정말로 비열하지 않아요? 근데 더 소름 돋치는 것은 어저께 이정근 사무부총장의 남편이 사망을 했대요. 거기도 이제 수사를 받고 있었어요. 이 돈봉투 사건들을 정리를 했었다가 명단을 정리하고 뒤에서 정리했던 사람이 이정근 사무부총장의 남편이었다고 합니다. 사망을 했다는 거예요. 왜 사망을 했을 것 같아요? 송영길 대표의 지인도 특수부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사망을 했잖아요. 사망을 했죠. 이분 같은 경우에도 이제 경남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이네. 1억 원을 후원을 했다는 거예요. 송영길 대표를 한번 만났다는 거예요. 만나고 후원을 한 거예요. 만나고 나서 후원을 했다. 이것도 사유가 되는 거예요. 구속 사유가. 평소에 후원 안타가 왜 송영길을 만나고 나서 후원을 하느냐. 그러니까 뇌물 비슷한 거 아니냐. 이렇게 잡아채는 거죠. 경남 쪽에 사업하시는 분이 얼마나 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 돈들이 오고 갑니다. 오고 가고 개인 돈과 법인 돈이 혼합되기도 하고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정말로 털어서 안 나온 사람이 있겠어요. 얼마나 별건 가지고 털었겠어요. 1억 원의 출처가 어디냐라고 막 털었다는 거예요. 검찰에서. 1억 원 어디서 나왔느냐. 정당히 벌었는지 보자 막 나오는 거예요. 다 뒤지는 거예요. 사업체를. 그러니까 이 사업가가 자살해서 사망한 거예요. 검찰의 강압 수사에서 죽은 거죠. 사망한 거죠. 얼마나 무서운 집단입니까? 이정근 사무부총장 이정근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남편도 사망했다고 하잖아요. 그것도 어저께 사망한 거야. 그것도 얼마나 터득했어요. 20명 다 되라. 탈탈 이 수사 압박감 때문에 저는 사망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요. 정말로 무서운 집단이죠. 이거 귀국산장 같은 영화 같은 일이에요. 이 특수부 검찰이 수사만 하면 다 자살해서 죽는 거야.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예요. 4명, 5명이 사망했잖아요. 이재명 대표 수사한다고 압박 수사, 이 주변을 탈탈 다 터는 거예요. 사돈의 팔출 주변에 관련되는 공무원까지 탈탈 털다 보니까 이 강압 수사를 하잖아요. 별건 수사를 자꾸 하다 보니까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죠. 극단적인 선택을. 얼마나 극악무도한
자들입니까? 그리고 나서는 이걸 다 뒤집어 씌워. 이재명 대표한테 뒤집어 씌워요. 자기들이 그렇게 해놓고는. 너 때문에 결국에 네 주변 지인들이 죽은 거 아니냐. 송영길 대표한테 뒤집어 씌웁니다. 너 때문에 죽은 거야. 네가 자복하고 네가 순수하게 물러났으면 그 사람들이 죽을 일이 뭐 있느냐. 이렇게 송영길 대표한테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정말로 나쁜 정치인들이잖아요. 나쁜 놈들이죠. 정치인이 아니고 검사들, 특수부 검사들. 그래서 정말로 이 송영길 대표의 구속은 억울한 것이다. 억울한 것이죠. 통탄할 일이죠. 큰 상처가 됩니다. 민주당에도 큰 상처가 되고 이 민주진영 전투력에도 큰 상처가 되죠. 송영길 대표는 옥중 출마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옥중 출마를 아마 하실 거예요. 그 방법 외에는 없잖아요. 본인의 억울한 유권자들한테 심판을 받는 수밖에 없는 거죠. 옥중 출마를 반드시 하실 것으로 보이고, 이번에 이제 잘 견디계시면 차기든 차차기든 또 한번 대권을 노려보실 수도 있을 만큼 훌륭한 정치인이다.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말로 훌륭한 정치인이고, 이 극악무도한 한동훈, 윤석열 검찰 독재공화국을 하루속히 끝장을 내고 몰아내야 합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쿠데타입니다. 검찰의 쿠데타. 검찰권을 이용해서, 사적으로 이용해서 정적을 제거하고 전 부처의 검찰 공무원들을 다 심고 이제는 국힘당까지 장악하려고 한동훈을 비대위원장으로 내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천관리위원장도 아마 특수부 검사 출신 윤석열의 선배가 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도저히 이제 묵고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자,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고요. 자, 이 동영상을 멀리 알려주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솔직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좀 더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고, 좀 더 효과적으로 좋아요, 구독 버튼도 함께 같이 눌러주시면 훨씬 더 빠르게 좀 더 많은 국민들이 이 진실에 접근을 할 수 있답니다. 자, 고맙습니다.